정치권이 레트로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민주당에서도 요즘 선거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이해찬이 등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대 이해찬 빅매치가 성사가 될 거냐?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예언을 던지겠습니다. 김종인 그가 승리를 부르는 사람인가? 이걸 떠나서 이해찬이 등판하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망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결 상당히 흥미로운데 제가 찬물을 쫙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역대 전적을 분석해서 나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해찬과 김종인의 악연, 맞대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 얼굴들을 딱 놓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될 상인가? 네, 대통령 될 상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통령들을 차례로 보좌하고 모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인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해찬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정권 거치면서 정부의 핵심 인사로 존재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미지도 비슷해요. 좀 고약합니다. 까칠해요. 비호감 이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뜨면 씬스틸러입니다. 긴장감이 쫙 펼쳐져요. 당 내에서도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 맞대결한 것은 1988년 총선입니다. 두 사람 다 공교롭게 서울 관악 을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기호 1번 김종인, 기호 3번 이해찬 이 대결이 펼쳐졌고 당선자는 이해찬이었는데 이때 이해찬의 승인이 뭐냐? 사실 두 사람 다 그 까칠한 성품에 유권자들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거 잘 못할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해찬 후보가 소속된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김 총재는 호남에서 인기가 높았고 마침 서울 관악 을 지역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이해찬 후보의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대중 총재는 이해찬 의원에게 굉장히 좋은 지역구를 줘가지고 오랫동안 의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지역구에 김종인 후보를 투입했다. 그래서 떨어졌죠. 대신에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경제수석으로 쓰고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두 번째 악연을 맞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경제부총리로 과거 정부 경험이 있는 경륜이 있는 김종인을 기용한다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인 씨에게 어렵겠다. 우리 쪽에서 반대가 많다.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재야 출신, 386 출신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어쩌면 이해찬 씨도 그때 반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해찬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 총리로 들어가는 명함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차전 이들이 붙었던 세 번째 대결은 201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해찬 당시 의원을 대표로 선출을 해서 대선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고 문재인 후보가 출격을 하죠. 이쪽 편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후보가 나서게 되는데 그때 비대위원으로 김종인이 발탁이 됩니다. 김종인 대 이해찬의 대결이 또 펼쳐지는데 결과적으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라든지 중도 확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히면서 이때는 박근혜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기서의 김종인의 승리는 뭐냐?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기만 하면 내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죠. 박근혜의 새누리당 장악력 이런 것들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한 명만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줘도 된다. 마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김종인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해 줬듯이 그럴 때 김종인의 역할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결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4차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같은 당의 두 사람이 공교롭게 맞닥뜨립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가 당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게 되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당 대표로서 2016년 총선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당이 새누리당을 꺾고 잘 되려면
이 당의 낡은 이미지라든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낙천을 하게 되죠. 근데 결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민주당은 제1당이 됩니다. 1등 공신 당연히 김종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무소속으로 세종시 출마를 고집했던 이해찬 역시도 살아 돌아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가장 극에 이르렀을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대결 5차전은 2017년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김종인은 뜻을 접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그때 꺼내든 카드가 뭐였느냐. 개혁 공동정부, 친문, 친박 빼고 다 안철수 정부로 모일 수 있다. 이 카드를 던짐으로써 자유한국당, 민주당, 거대 양당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해찬이 멍군을 내놓는데 굉장히 파괴적이었어요. 이해찬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거든요.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홍준표 후보 쪽을 좀 공격을 세게 한 거였는데 그러면 홍준표 후보 쪽이 쫄았느냐, 지지자들이 흩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더 모입니다. 민주당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 유권자들까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피해는 안철수, 김종인 쪽에 보게 되는 이런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이것은 이해찬의 KO 승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찬의 승리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해찬의 승리가 이어지는 것이 2020년 총선인데요. 이때 이해찬은 민주당 대표로 다시 등판을 하게 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아니고 황교안 대표의 영입 제의를 받고 선대위원장으로 미래통합당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사상 초유의 의석을 얻으면서 압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잘해서 이긴 선거였느냐? 과연 그럴까요?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라는 홍역을 치르게 되는데 조국 사태 때 이해찬 대표는 명민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흔들리다가 결국에 서초동에 모여있는 그 핵심 지지층에게 업혀가는 길을 택하게 되고 그럼에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것은 미래통합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것이다. 이것은 이해찬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올해 2021년에 7차전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해찬 대표는 좀 뒤에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더 본격적으로 등판을 해서 아예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당 대표로 선거를 치릅니다.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때 흑역사를 쓰게 되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선거 상황을 놓고 거의 다 이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찬도 거의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약간 헛소리 같은 말 이외에도 이해찬 대표는 이미 소진되고 있다는 게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7월에 있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박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 갔던 이해찬 대표 인생의 길이 남을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한 기자가 성폭력 문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지극히 정당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이해찬 대표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들이밀고 나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같은 일 아, 저걸 보면서 저분도 이제 내려가실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등판했을 때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요? 이미 소진됐고 바닥이 난 왕년의 전사였던 이해찬 대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없을 것이고 거꾸로 이해찬 대표가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민주당 대선에 본격 등판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또 이해찬이야? 그리고 이해찬의 이미지가 오히려 민주당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낼 생각이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외연 확장에 대해서 민주당을 낮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해찬 전 대표는 1952년생이에요. 그리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다들 1952년 3년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정치판을 풍미했었던 세대가 이제 퇴장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 물결 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아니 이해찬 전 대표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이가 훨씬 많지 않은가? 그렇게 치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기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은 더 진작 소진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처럼 든든한 조직의 뒷받침을 많이 오랫동안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척을 져가지고 오랫동안 야인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야인으로 돌아가 있으면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속은 부글부글거리고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할 수는 없고 생각은 쌓여있고 이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김종인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많이 해먹진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장관하던 분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대표하고 아직도 해먹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정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구원 등판을 잘하는 사람이지 이 판을 차지해가지고 상황처럼 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꾸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상황 노릇을 한다거나 이건 대단히 어렵다. 길어봤자 다음 정부 초반 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점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보다 대중의 미움을 덜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의 정치와 인생, 일상에 대한 얘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